한번 이제 지방대사 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주 동안이에요. 3주 동안. 3주가 가장 중요한데 그 3주 동안 근육은 살리고 체지방만 뺀대요. 이거는 저희 야매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근육은 그대로 있는 채로 체지방만 빼야 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목차부터 보시면 이제 박용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30년간 비만 환자를 또 치료를 하고 또 본인이 살이 찐 체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다 3년을 해봤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해보고 하니까 내 몸에 무리가 안 가면서 가장 좋은 게 여기 이제 이분이 책으로 쓴 이 3주간의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4주 동안 했는데 4주가 아니어도 3주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요. 목차가 첫 번째가 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안 빠질까? 이장이 덜 먹고 운동하면 100% 실패한다. 꺼진 지방대사를 다시 켜라. 몸이 바뀌는 최소한의 기간 즐겁고 편하게 유지하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다이어트 상식. 다 궁금하지 않아요? 1, 2, 3장은 이제 저희 뭐 이론에 관한 거예요. 몸이 어떻게 되고 어떤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4장, 5장, 6장은 우리가 이제 실전을 해보는 거예요. 4장, 5장, 6장도 중요하고 몸이 왜 그런가도 중요하잖아요. 목차를 보면 이분이 이제 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안 빠질까. 어떤 사람이 똑같이 밥을 먹으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삼겹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살이 엄청 계속 쪄가고요. 그쵸? 어떤 사람은 살이 안 찌잖아요. 너무 궁금하죠. 나는 뭐 살이 잘 찌는 체질이야. 물만 먹어도 살쪄. 절대 물을 더 먹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한번 차근차근 이제 알아보면 얘기할 때 3주간이라는 기간을 대청소라고 이제 여기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이제 깨싹깨싹 조금 치우긴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지저분하고 묵은 데가 있으면 하루 정도는 다 집안을 엎어서 한번 대청소를 해놓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청소하는 게 편해지죠. 그렇죠? 쉽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3주 동안 이 대청소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몸에 끼어있는 그런 지금 지방이 좀 켜져야 되는데 지방대사가 안 켜지니까 이거를 3주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 몸을 대청소를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뭔 음식을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 3주 동안 꼭 대청소를 하는데 정말 대청소를 해야지 대충 하는 청소가 되면 안 돼요. 다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몸을 할 때 근육이 가장 중요하대요. 근육이 우리 몸에서 우리 대사를 할 때 가장 많은 칼로리 소모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근육이 많은 사람과 지방이 많은 사람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근육이 많은 사람은 보기에도 살이 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죠. 다 움직여서 뭔가 뺄 것 같잖아요. 근데 지방이 많은 사람은 하고 있으면 어떻게 금방 먹어야 돼? 저것도 살로 가겠다. 이런 느낌이 우리도 오잖아요. 알지는 못해도. 근육을 우리 몸에 많이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인 여성분들이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근육은 없어요. 저근육. 그 외에 지방은 많은 저근육, 그 다음에 고피만 형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밥 막 먹고 밥을 굶어서 이제 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살이 쪘으니까 오늘 밥을 굶고 가서 운동을 해야지. 이거 막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있어야 될 근육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서 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살이 물렁물렁하죠. 그쵸? 살이 물렁물렁하고 처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몸에 근육을 잡아줘야 된다. 근육이 많아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요. 기초대사량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기초대사량? 내가 숨 쉬고 그냥 보통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높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를 대충 이제 1,500kg 치고 남자를 뭐 1,800, 2,000이라 치면 똑같은 칼로리 밥 한 공기에 똑같은 고기를 먹었어요. 2,000칼로리 같이. 그러면 그 다음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초대사만 했을 때 남자는 그 2,000을 다 소모를 했죠. 쌓이는 게 없죠. 근데 여자는 2,000을 먹었으면 나머지 500이 쌓이죠. 그러면 이 기초대사량을 올려야지 내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이에요. 우리 몸에 근육을 좀 많이 살려놓자. 살이 안 찌는 체질의 대부분의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가 뭐 한다? 뭐예요? 첫 번째가? 실천하고 움직이는. 움직이는 사람들. 살 안 쪄요. 그쵸? 근데 살 안 찌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저러니 살이 안 찌지. 근데 가만히 뚱뚱한 사람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막 발가락 손가락만 까딱까딱. 두 번째는 고강도 운동을 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꼭 자기만의 그런 루틴이 있어서 뭔가 먹어서 부대낄 것 같다 그러면 자기만의 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6시간 이상 수면을 하고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가진대요. 여기서는 12시간이라고 나왔어요. 처음에 나온 거. 우리 이제 실천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장에 나오는 게 덜 먹고 운동하면 100% 실패합니다. 이거는 우리 다이어트의 기본 아닌가요? 그죠? 자, 살을 빼려면 조금만 먹고 많이 움직여!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100% 실패하는 방법이래요. 우리가 당을 막 쓰잖아요, 에너지로. 근데 당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뱃살에 있는 막 이런 데 있는 지방을 꺼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우리 몸은. 지방은 정말 비상시에 나와요. 내가 그 죽을 것 같은 아사 상황에 왔을 때 내 몸 체온 유지를 해서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뭘 꺼냈어요? 근육에 있는 근육을 당으로 다시 변화시켜서 에너지를 쓴대요. 그러니까 내가 굶어서 뺀다 그러면 내가 굶어도 움직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움직일 정도가 돼서 내가 힘이 부족하면 그때 나오는 게 근육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렁물렁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뱃살은 그대로 있어요. 막 느낌이에요. 막 뱃살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먹으면 다시 다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먹고 운동하면 100% 실패한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될 때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세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렙틴, 그렐린, 인슐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많이 본 호르몬 하나 있죠? 인슐린이 무슨 호르몬이냐면 혈당 호르몬이죠. 혈당 호르몬. 그래서 인슐린은 우리가 당을 섭취하면 그 당을 포도당으로 쪼개서 하나하나 운반해서 세포 안에 넣어서 에너지가 나게 해요. 밥 먹고 국수 먹고 빵 먹으면 힘이 막 나고 땀이 막 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인슐린 때문이에요. 인슐린은 이제 당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만두라 내 배부르니까 하고 이제 그만 멈추게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근데 이 인슐린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부족해 계속 들어와 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 이게 이제 다음에 당뇨가 가는 초기 단계. 또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렐린은 뭐냐면 우리 배꼽시계예요. 이제 밥을 먹고 나면 배꼽이 꼬르륵 하잖아요. 위장이 비었어요. 그러면 이제 배가 고파 하고 꼬르륵 소리를 나게끔 하는 게 그렐린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렐린 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밥을 줄게 하고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렐린이야. 그렐린은 내가 공복이 시작이 되면 밥줘 하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뭔가 막 음식물이 들어가면 그렐린은 줄어들어요. 근데 렙틴 호르몬은 뭐냐면 우리 몸의 장기적인 몸을 유지를 하는 호르몬이에요. 지방대사 호르몬인데 뚱뚱한 사람,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지방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도 렙틴이 지방이 이제 그만 놔도 되니까 지방을 그만 만들자라고 하는 게 렙틴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제 빽빽한 사람이나 이제 뚱뚱한 사람이나 보면 렙틴 호르몬이 나오는 기작은 똑같은데 뚱뚱한 사람들은 렙틴 호르몬이 고장이 났어. 어떻게 고장이 났냐면 지방이 넘쳐나잖아요. 지방 엄청 넘쳐나잖아요. 넘쳐나서 그만 들어와도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처럼 렙틴도 저항이 생겨서 지방이 남아도는데 불구하고 내 시상압에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먹으니까 얘가 너무 나와서 이제 인식을 못해서 뭐가 돼요? 렙틴은 남아돌지만 나 지방이 부족한데 또 지방을 만들어야지. 또 먹어. 나 부족한데 또 먹어 해가지고 계속 나오게 하는 게 렙틴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볼 때 인슐린 당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을 잘 알면 먹으면서 그래 배가 고프면 그래 그렐린 내가 좀 먹어줄게 이렇게 그래 먹어주면 되고 배가 좀 그래서 우리 지방이 좀 살이 좀 보이거나 하잖아요. 그럼 렙틴 호르몬이 잘 얘를 조절을 해서 내 몸의 지방 수치를 딱 맞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렙틴 호르몬, 식욕 조절 호르몬. 근데 이제 아가씨 때 똑같이 막 먹었어요. 그죠? 똑같이 먹은 거랑 아줌마 때랑 가장 큰 차이점 인슐린도 있지만 렙틴 호르몬이 가장 큰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은 그 사람의 몸을 설정값을 해놔요. 이 사람 몸에는 지방이 10kg만 있어야 돼 라고 설정값을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10kg에 맞춰서 지방을 더 이상 저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렙틴 호르몬이 많이 막 늘어나면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람이 10kg밖에 안 되네. 이 사람은 지방이 20kg를 유지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 몸이 계속 내가 굶어도 렙틴 호르몬이 20kg의 지방을 계속 저장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몸을 봤을 때는 렙틴 호르몬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당장 배고파 그만 먹어 당겨 땡겨 이거는 인슐린 그렐린 호르몬이래요. 자 그러면 아까 지방을 빨리빨리 켜야 되는데 지방 대사가 꺼졌다
가장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 우리가 인슐린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으면 인슐린이 나 당이 없으니까 또 먹어 하는 거잖아요. 계속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 대사는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내가 먹으면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탁 켜가지고 지방 좀 써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고 이거 지방 대사 좀 켜줘라는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 대사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생체 리듬이 중요해요. 밤낮을 잘 구분해서 잘 자야 되고, 살이 또 잘 찌는 사람들이 밤에 안 자요. 그죠? 야식 먹죠. 야식 막 땡겨서 야식 먹고 잠도 안 오고, 낮잠도 한 20분 이내에 자라고 하는데 낮잠은 실컷 먹고 한 2시간, 3시간씩 자고. 근데 생체 리듬이 엉망인 분들이 보면 이 대사의 호르몬들도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사 시간도 항상 정확해야 돼요. 아침 몇 시에 먹어서 세 끼를 먹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 리듬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몸 안에 있는 호르몬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먹어서 몸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 꺼져 있는 지방 대사를 다시 켜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정말 이거는 자기 머릿속에 딱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지, 그 단백질을 먹자. 그 다음에 내가 자는 시간을 맞춰서 자자. 뭐 식사 시간도 맞추고, 한 번씩 내가 너무 과하고 내 몸이 좀 뭔가 안 좋으면 몸에 얼굴에 나타내고, 그죠? 뽀르지가 난다거나 몸이 부었다거나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그 다음날 하루 정도는 아예 굶어주는 것도 좋아요. 간헐적 단식도 하고 꾸준히 운동도 하면서 영양제를 챙기는 거. 이거는 나이가 들든 어린이들은 알아서 잘 놀기 때문에 냅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지켜주는 게 좋다 해요. 그럼 이거를 알기 전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방하고 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방은 우리가 흔히 예금 통장예금이에요.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적금, 예금이에요. 그 다음에 당은 우리가 뭐냐면 지갑에는 현금이에요. 신용카드 아니고 현금. 어떤 의미냐면, 지갑에가 현금이 많이 있잖아요. 카드 쓰는 거 아니고 현금을 쓸 거예요. 현금이 많이 들어있어서 뭔가를 쓰면 지갑에는 현금을 쓰죠. 현금이 있는데 누가 막 예금 깨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현금 써서 막 써요. 근데 지갑이 텅 비어서 내 현금이 없으면 그때 어떡하죠? 아니, 예금을 인출을 해서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당은 우리 몸의 현금이에요, 현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움직이는 지금 모든 행동들은 당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이 거의 수치가 없어서 제로까지 떨어지면 그때 지방 대사를 켜서 지방을 꺼냈으니까 마지막에 죽을 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틈만 나면 과자 조금 먹고, 나 밥은 안 먹어. 좀 있으면 케이크 한 조각 먹고, 밥은 안 먹어. 고구마 3개 먹고. 이건 밥은 안 먹지. 밥은 안 먹지만 당은 계속 들어가는 거야. 당은 계속 들어가. 그러니까 지갑이 비워져야지 안에 있는 예금을 꺼내서 쓰는데, 끊임없이 당을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어쩔 때 차고 넘치도록 계속 당을 채워 넣고, 조금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빠질 수 없는 몸이 되고 항상 차고 넘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계속 쌓여놓고, 지갑이 넘치면 다시 예금으로 가서 내 몸에 또 쌓아놓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첫 번째 했던 탄수화물 줄이기는 우리가 이제 3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괜찮을 건데, 저는 막 말을 한 6, 7시간 계속 하니까 막 짜증이 나. 뭔가 씹어야겠어. 점심을 포기를 했었거든요. 점심 뭔가를 먹었는데 3일 동안 탄수화물을 50g 이하로 유지를 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탄수화물 안 먹으면 막 사람이 막 현기증 나고 막 당뇨 걸린 사람 막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대신 여기다가 뭘 채워줄 거냐면,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늘려줄 거예요. 3일 동안 이따 식단을 보면 뭐냐면 단백질만 먹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지 않고 내 단백질을 계속 보충을 해주면서 가는 거예요. 살이 이제 빠져서 체중 감소가 5kg가 됐는데 그 5kg 중에 근육이 4kg가 빠져버리잖아요. 이거는 절대 실패한 다이어트예요. 뭐 어떻게 빠져야 되냐면, 처음에는 1, 2kg 근육이 빠질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육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지방만 빠져야 돼요. 몸무게 5kg 빠졌으면 지방이 4kg, 뭐 나머지 수분이 1kg 이런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막 굶어서 빼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체중이 5kg 빠지면 5kg 빠진 만큼 지방이 단백질이 우리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물렁물렁한 살. 다음에 먹으면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 기간 동안 단백질 섭취량을 반드시 늘려라. 근데 아무 단백질이랑 먹는 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세 번째, 간헐적 단식을 해라. 여기 이제 3주 동안 하는 프로그램 중에 있어요. 일주일에 1, 2일 또는 16에서 24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라요. 아까 살 빠진 사람이 공통점은 12시간을 그냥 자기 보통 평균으로 그렇게 유지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마음 먹고 빼는 이 시간 동안에는 16시간 정도, 적어도 14시간 정도는 한 번씩 단식을 하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지갑에 현금이 남아 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예금을 깨서 돈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갑을 텅 비워야 되잖아요. 텅 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굶어야 돼요. 근데 이 굶는 게 작게 굶는 게 아니고요. 아예 안 먹어야 돼.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내 몸에 있는 다른 리듬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간대요. 당 때문에 내가 움직였던 그것들이 막 쓰러질 것 같잖아요. 굶으면 안 돼 라고 하지만, 굶고 나서 그 하루를 아예 물만 먹고 하루를 통으로 굶어버리면 내 몸에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호르몬들이 제대로 활동 못했던 것들이 이무게 아니었네 하고 조금씩 찾아가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번 하고 하면 내 몸의 제자리 스위치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먹어도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이 돼요. 헐리우드 여배우들 같은 경우는 얼굴에 이렇게 꼬리가 나거나 뭐가 나면 피부과를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를 통으로 간헐적 단식을 본인들이 알아서, 의사들이 충고했으니까 이럴 때는 굶으세요 하면 아예 하루를 통으로 굶고 나면 자기 몸이 바뀐 걸 보인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식사가 중요하죠. 단식 24시간 끝났다고 막 그 다음에 햄버거 피자 시켜서 먹으면 안 돼요. 자, 4번째. 그 다음에 아까 뭐 해라? 숙면을 취해라. 생체 리듬을 회복해야 되는데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반드시 뭐 해라? 수면해라. 꼭 써야 돼요. 자야 되고, 수면 4시간 전에 식사를, 4시간 이전에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7시 정도에 먹었으면 최소한 11시 이후에 잠들어가. 6시에 식사를 하신 분이면 10시 이후에 잠을 드시면 돼요. 식사를, 그러면 이제 요 하려고 막 식사를 내가 12시에 갑자기 야식 먹고 12시에 먹고 4시에 새벽 4시에 잠자면 되는데 절대 이런 건 안 되고, 식사 시간도 항상 일정하게 해서 해야 돼요. 고강도 운동을 해라. 이 고강도 운동이 가장 좋은 지방 대사를 펼 수 있는 길이에요. 아까 한번 단식을 하면 당이 없어져서 당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내 몸에 지방을 꺼내야 써야 되잖아요. 꺼내 쓰는 시간이 언젠가 하니 내 몸을 정말 격렬하게 움직일 때. 이 고강도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인터벌 운동이랑 들어보세요. 인터벌 운동이라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유행했는데 2, 3분 정말 숨이 차도록 운동해요. 하고 땀 펄펄 운동한 다음에 1, 2분 쉬어요. 그 다음에 2, 3분 또 쭉 뛰어요. 뛰고 쉬어요. 그걸 한 6, 7번을 반복해요. 그럼 30분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3시간짜리 운동보다 더 효과가 크대요. 그런 운동을 해보는 게 좋아요. 운동을 할 때 숨이 턱에 차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막 산책하면 막 3시간 돌면서 있잖아, 숨 차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운동이 아니고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해야 돼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숨이 떡이 타서 이 정도 되고 나서 딱 멈춰야 돼요. 그죠? 그냥 3시간 동안 나 막 산책하면서 막 수다하면서 하는 거 절대 운동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먹었던 지갑에는 현금 좀 꺼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숨이 턱에 차도록 하면 있는 거 다 쓰고 내 몸에 있는 지방까지 그때 켜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탄수화물 저장고가 비어서 그때 지방을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강도 운동을 언제 하면 그 효과가 가장 클 것 같아서 안 먹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안 먹고 해야 내 뱃살이 막 움켜쥐고 내 다리살이 뭐가 비뚤어지고 이 느낌이 와요. 근데 먹고 하잖아요. 내가 먹었던 거 땀을 펄펄 흘리고 그냥 소모하고 오는 정도예요. 지방 절대 안 타요. 보세요. 6번째, 영양제 챙겨 먹기. 분명히 영양제를 챙겨 먹으라는 이유가 이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살이 찐 사람과 안 찐 사람, 살찐 사람은 영양이 남아들 것 같잖아요. 그죠? 뭐 나만 좋은데 뭐 영양제 또 챙겨 먹어. 근데 실제로 비만인 사람은 영양이 굉장히 불균형이래요. 그 살찐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가 없어도 될 막 뭐죠? 지방 이런 것들 막 남아도는데 뭐가 없냐면 미량 영양소가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태워야 될 영양소가 불꽃을 만들어주는 게 미량 영양소거든요. 비타민 미량 영양소. 근데 그런 건 없고 온통 저장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살이 찐 사람들에게 이런 영양제를,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제만 잘 챙겨줘도요, 지방을 잘 태워서 살이 안 찐대요. 살이 빠진다고 해요. 이거는 연구 결과로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영양제를 꼭 챙겨 먹고, 어떤 걸 챙겨 먹으라 하냐면 다 저희들이 먹는 걸 거예요. 종합 비타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비타민 D, 크롬, 비오틴, 마그네슘, 아연, 알파리포산, 코엔자임 Q10. 이런 건 항산화부터 우리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 관련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4번째, 여기서 또 실전이에요. 우리 몸이 바뀌는 최소한의 기간, 언제냐? 3주. 스위치온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드디어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많이 알았잖아요. 지금에 어떻게 대충 이론 알았죠. 그럼 이제 실천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실천을 해볼까요? 3주간에는 금기식품이 있어요. 이제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술, 설탕류, 설탕하면 식품, 트랜스 지방, 밀가루,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빠져요. 커피, 카페인, 포화지방, 일주일만 커피가 빠지고 이제 2주차부터는 블랙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한다. 또 한 번 더, 이런 것들. 얘네들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다 못 먹어요, 못 먹어. 3주 동안 참아보세요. 네, 참은 거 처음에는 1주가 가장 중요한데 2주, 3주부터 조금씩 1단계 탄수화물 제한기예요. 첫 번째 1, 2, 3일 동안은 어떤 기간이냐면 우리의 장을 해독을 시키고 생체 리듬을 개선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때 뭐만 먹으러 나왔어요? 프로틴만 4끼를 먹어요. 단백질만 먹어야 돼요. 단백질. 제가 원래는 이제 뭔가 간이 되고 그래서 단백질 프로틴도 항상 녹차 프로틴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녹차 프로틴이 간간하잖아. 그래서 입에 맛있었나 봐요. 근데 간이 안 된 그냥 프로틴을 먹잖아요. 처음에 맛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먹다 보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아침과 간식은 항상 프로틴으로 항상 2스푼씩 먹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틴을 4끼를 먹는 이유가 아까 이제 굶으면 뭐가 빠져요? 근육이 빠진다잖아요. 근육이 안 빠져 근육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프로틴이 반드시 필수예요. 근데 프로틴이 아니라 나는 그냥 고기를 먹으려면 시간이 남아도면 뭐 하셔도 돼요. 닭가슴살 해가지고 닭가슴살 두 팩씩 하시면 돼요. 그거 해갖고 드시면 돼요. 근데 프로틴만 4끼를 쉐이크로 먹잖아요. 그러면 입이 너무 심심해요. 3일 동안 그런다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 사이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있어요. 녹황색 채소, 오이, 당근, 뭐 이런 초록색 과일 아니고 채소예요. 과일 아니고 채소들,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 두부, 오일 정도도 올리브 오일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프로틴 4끼를 먹고 뭔가 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걔네들을 가지고 샐러드를 만드시면 돼요. 그쵸? 한 끼를 아예 그냥 닭가슴살로 난 프로틴 못 먹으면 닭가슴살로 해서 그런 걸 넣어가지고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씹는 맛이 중요하면 그거를 한 끼를 하시니까 너무 힘들진 않아요. 우리 몸이 필요한 단백질량이 보통 얼마라 그랬냐면 자기 몸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60이다. 하다 60 안 나가겠지만 60이다. 치면 난 오늘 60g을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럼 60g을 한 끼에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소화량은 정해져 있어요. 한 20g 정도가 소화돼요. 그러니까 한 끼에 20g 정도를 먹되 이 기간 동안에는 프로틴 4끼를 먹는 이 기간 동안에 프로틴 양을 1.2에서 1.5배로 늘려줘야 돼요. 다른 거 안 들어가니까 늘려줘요. 그래서 4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프로틴 한 스쿱, 2스쿱 하면 20g이거든요. 그러니까 20g 물에 타서 드시고 다음에 중간에 또 점심 한 끼 또 드시고 간식을 드시고 근데 뭔가를 좀 씹어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이걸 드실 때 샐러드를 만들어서 올리브오일 정도만 뿌려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 간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드시면 씹는 맛도 되면서 다 드세요. 프로틴 4끼는 다 필수로 드시고 그 다음에 샐러드를 드시면 돼요. 아미노도 넣으면 안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이때 들어갈 거는 영양제도 다 안 돼. 3일 동안은 영양제도 안 되고 뭐만 가능하냐면 유산균만. 아침 저녁 유산균만. 장은 해도 되니까. 안 될 것 같죠? 해보세요. 유산균은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만 드시면 돼요. 하나씩? 네, 저는 그냥 2개 타고 먹는데 하나씩 아침 저녁 타갖고 드시고 3개를 딱 4개를 한 2통 프로틴 2통 드시면은 이 정도 돼요. 다음에 이 4에서 7일 동안에 렙틴 저항성을 개선해. 렙틴 저항성이 아까 지방대사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얘를 지금 저항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얘를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 4끼에서 이제 밥이 한 끼가 들어가요. 점심. 좋죠? 점심에 밥 한 끼만 먹어도 굉장히 행복해져요. 점심 한 끼는 일반식으로 드시되 3끼 프로틴. 또 제한한 음식이 있죠. 점심 한 끼 먹으라 했다고 막 피자, 막 치킨, 막 왕창시켜갖고 오늘 하루 칼로리 1000칼로리를 점심에 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점심 한 끼에도 밥을 먹되 현미 반. 그러니까 저는 이때 뭘 먹었냐면 그 양을 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가 있냐면 포켓 도시락이에요. 포켓 도시락. 양이 정말 요만하거든요. 현미밥, 잡곡밥이 많아요. 거기에 약간의 단백질만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같이 했냐면 샐러드만 같이 먹으면 돼요. 상추를 씹어 먹는다든가, 오일 같이 먹는다든가, 당근을 먹는다든가, 브로콜리 대체 같이 먹는다든가, 샐러드만 추가를 하면 돼서 점심을 그렇게 먹으니까 엄청 배가 불러요. 막 씹으면서 행복감을 느껴요. 2단계, 이제 간헐적 단식기가 들어가요. 2주차예요. 2주차 쭉 일주일 하는데 중간에 평일 하루에 우리가 뭘 하냐면 이 빨간 달이 뭐냐면 지금 간헐적 단식 기간이에요. 24시간 단식이에요. 24시간. 하루 통으로 굶어요. 자, 월요일 날 간식으로 프로틴 하나 먹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점심까지 쭉 굶어서 저녁에 프로틴 한 끼로 먹어요. 근데 프로틴 한 끼만 먹어서는 뭔가 허할 것 같아요. 그럼 프로틴에 샐러드를 같이 추가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한 저녁을 드셔야 돼요. 그 다음도 프로틴, 일반식 프로틴에서 여기에도 2주차부터도 이제 들어가는 게 많아요. 해산물도 많이 드셔도 되고요. 고기, 보쌈 종류도 다 드셔도 되고요. 닭가슴살 드셔도 되고요. 닭 우리 지방 빼고 드시고 나머지들 드실 수 있는 식품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채소들 웬만한 거 다 되고요. 과일은 아직 아니에요. 과일은 아직 드시면 안 되고 과일은 방울토마토 정도. 그 외에는 다 아직은 금지식이에요. 쭉 넘어가서 2주차부터는 커피도 가능해요. 커피 오전에 한 잔 정도 블랙으로. 3주차는 똑같은 식사로 들어가는데 저녁 식사가 이제 들어가요. 대신 3주차에는 프로틴의 일반식을 먹고 간식으로 프로틴을 드신다. 프로틴은 2번씩 계속 드세요. 지금도 저는 프로틴 계속 아침하고 간식 먹거든요. 저녁에 탄수화물 제한식을 해요. 탄수화물 제한식은 탄수화물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으면 뭐 먹나 하는데 고기 드시면 돼요. 밥을 뺀 나머지 보쌈에 쌈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닭가슴살 이런 거 샐러드를 해서 많이 드신다거나 탄수화물 제한식은 탄수화물만 빼는 거지 나머지 채소 많이 드셔도 돼요. 자기 얼굴 크기 3배만큼 드셔도 되고 드실 수 있는 만큼 단백질도 많이 드세요. 최대한 배가 터질 만큼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딱히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 다음날도 프로틴 일반식 프로틴 드시고 간식까지 먹은 다음에 저녁부터 쭉 굶고 그 다음날 저녁을 드시면 돼요. 그럼 24시간 단식.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몸이 정말 처질 것 같지만 한번 해놓고 나서 내 몸을 3주 동안 이거를 만들어 놓잖아요. 2주차에는 간식 한 번이거든요, 간헐적. 3주차에는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렇게 돼요. 주말에 한번 잘 날 잡아서 내가 밖에도 안 나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날에 한번 이 날을 잡아가지고 24시간 단식을 하시고 이 간헐적 단식할 때 고강도 운동을 내가 6회까지 못하더라도 한 3회 정도는 해보세요. 제자리에서 뛰는 것만 해도 자전거 타기 빨리 따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내 몸이 그냥 빡빡빡 느껴져요. 프로틴은 계속 먹기 때문에 근육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주차까지 한번 내가 밥만 먹고 하잖아요. 아침은 무조건 프로틴이다, 간식은 프로틴이다 생각을 해놓고 점심과 저녁을 제한을 하시면 돼요. 점심은 아까 그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좀 드시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안 먹고 먹어요. 3주차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과 근력 운동 중간에 필요하다고 했죠. 운동 안 해도 살은 빠져요. 운동 안 해도 살은 빠지지만 운동을 하면 더 지방이 잘 빠지고요. 근육이 만들어져요. 근육이 탄탄하게 만들어지니까 중간에 꼭 해주시고 오장 즐겁고 편하게 움직이자. 방금 이렇게 이제 했어요. 했으면 이제 3주가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이제 하루 세끼 다 막 드시고 그래도 돼요. 근데 만약에 3주 동안에 내 몸이 지방대사가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당이 땡기지 않아요. 내 몸이 이제 원래 회복이 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막 틈만 나면 과자 먹고 뭐 먹고 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게 끊어져요. 안 먹어요. 이게 안 땡겨요. 과자가 안 땡기게 되고 이게 켜진 사람들은 밥을 먹더라도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습관이 돼 있으면 먹다 보면 뭔가가 내 몸에서 안 받는다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3주를 해보시면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돌아가더라도 자기가 식단이 조절이 돼요. 힘들게 뺀 살을 유지하는 5가지 축제. 방금 이제 3주 동안 내가 6kg 뺐어요. 힘들게 빼가지고 막 운동도 하고 막 밥도 굶고 해서 뺐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주일에 다이어트 휴식일에서 치팅데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많이 먹었잖아요. 열심히 막 제한했잖아요. 나 막 식단 조절하면서 나 오늘 설탕 안 먹을 거야. 오늘은 국수를 안 먹을 거야. 뭐를 빼야지. 저녁에는 뭘 굶어야지. 막 다 뺐잖아요. 그랬던 몸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늘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방대사가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마음껏 먹는다고 해서 이 마음껏 먹는 게 내 살로 가지 지방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라. 그러면 주일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치팅데이가 있으니까 마음껏 먹어라 해요. 그 주 4회 이상 지속적 운동도 운동을 이렇게 논문을 다 해봤더니 3회까지는 별 효과가 없대요. 1회, 2회, 주 2회, 3회까지는. 근데 주 4회부터 운동 효과가 나타났어요. 네. 주 4회 정도가 가장 좋은데 일주일을 내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근육도 쉬어줘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우리도 인터벌 운동을 할 때 뭐 했어요? 3분 동안 죽어라고 뛰면 한 1, 2분 쉬었다가 됐잖아요.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잖아요. 근육도 쉴 시간이 필요해요. 4회, 5회 열심히 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운동도 쉬는 날이 필요해요. 축 늘어지는 날이 필요하거든요.
주 4회 이상 하고 탄수화물 먹을 때 식단을 조절하실 때 탄수화물 좀 줄여야지라는 거 자기 항상 의식적으로 하시고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세요. 단백질 먼저. 그럼 배가 빨리 부르니까. 탄수화물은 위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쯤인지 아세요? 한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수를 먹잖아요. 빵은 지방이 있으니까 빵은 늦게 꺼져요. 근데 국수는 먹으면 방금 밥 먹었는데 설거지하고 뒤돌아서 뭐 하고 나면 갑자기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는 단백질을 먼저 식사를 하시고 탄수화물 뒤에 천천히 드세요. 단백질에서 그래야 공복 시간이 내가 밥을 뭐 땡기고 이런 시간이 좀 길어져요. 지방은 8에서 10시간이에요. 완전 길죠. 그러니까 점심에 삼겹살에 막 고기를 막 지글지글 볶아서 먹고 완전 배부르게 먹으면 저녁까지도 배가 안 고픈 것 같잖아요. 저녁 8시, 9시 되면 갑자기 야식이 땡기고 하잖아요. 그게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굉장히 오래 가긴 하지만 지방은 우리 몸에 안 좋은 효과를 또 일으키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섭취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참 이거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에요. 첫 번째가 발효 식초. 저희 식초 좋은 거 있죠? 사과 식초. 우리 그 당 있는 분들이 식초를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식초가 산 같잖아요. 근데 몸에 들어갔을 때는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발효 식초 같은 과일 식초 굉장히 좋아요. 이거를 소주 1컵 정도로 해서 물에 타서 식전에 밥 먹기 전에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당이 있는 분들은 이게 혈당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데요. 식초가 그 다음에 또 우리 포만감도 금방 일으키게 한대요. 그러니까 발효 식초를 먹는 거. 두 번째, 유산균, 요거트. 필수죠. 세 번째, 프로틴. 많이 먹어야 돼요. 네 번째, 차라리 밥을 먹어라. 이거는 밥 먹는 시간에 밥맛 없어 안 먹어 라는 말을 하고 있다가 좀 있다가 뭐 빵 한 쪽, 케이크 한 조각 먹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더 안 좋아요. 아시죠? 그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배가 안 고파도 때가 되면 차라리 밥을 3분의 1 공기를 먹더라도 그걸 먹고 그 오후를 유지해라. 다섯 번째, 과일은 건강식일까요? 아니에요. 아시죠? 과일은 건강식이긴 하지만 안에 당이 많이 있잖아요. 달잖아요. 이런 과일들은 조금씩 즐겨주는 게 좋고. 여섯 번째, 좋은 지방 챙겨 먹기. 좋은 지방 뭐가 있죠? 오메가3. 올리브오일에 있는, 그 다음에 우리 들기름 좋다고요.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은 지방이지만 몸에 들어갔을 때 분해가 잘 되는 지방이어서 오히려 나쁜 지방을 빼내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 고기에 있는 지방, 트랜스 지방, 튀김에 있는 지방이 아니라 좋은 지방을 챙겨 먹고. 일곱 번째는 우리 다이어트 콜라 먹죠. 다이어트 콜라를 먹는 거보다 차라리 저지방 우유를 먹어라. 콜라들에는 안 좋은 인산부터 해서 안 좋은 첨가물이 더 많이 있잖아요. 여덟 번째, 국밥 대신 뭘 먹어라? 덮밥. 국밥 너무 맛있는데요. 그렇죠. 덮밥을 먹어야 돼. 국밥에 들어가 있는 이 국의 간을 맞추기 위해는 이 짠 소금이요. 우리 평균 사람에게는 2g의 염분이 허용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한 4g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국물에가 녹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것뿐이에요. 국물도 다 마시잖아요. 막 이러면. 그런 것보다는 덮밥을 드셔라. 아홉 번째, 장바구니에 비싼 것을 담아라. 비싼 것의 개념 기왕이면 유기농. 그러니까 우리 싸게 만들려고 첨가물을 넣고 맛만 내려고 해서 대충 만드는 그런 것은 싸기는 하지만 싼 게 비지떡.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는 약간의 투자를 해서 좋은 걸 먹으라요.